안녕하세요. 3D 그래픽스 벌써 12주차 강의 시작이 되네요. 지난주에 이제 막 라이팅, 그 다음 렌더링, 그 다음에 재질, 매트리얼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에서 아주 기본적인 실습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듣고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올라온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했지만 혹 이제 또 그러한 동일한 오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것부터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렌더 셋업을 열면 이 렌더러에서 아놀드로 변경을 하잖아요. 아놀드로 변경한 다음에 렌더링을 하면 아마 그 피지컬 매트리얼에서 텍스처를 집어넣으면 이제 오류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오류는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 그냥 매뉴얼에서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그 오류가 뜨면 이 렌더 셋업에서 아놀드로 바꿔놓고 여기 보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시스템을 선택해서 보면 여기 레이거스 3ds max support라고 하는 옵션을 키고 해라 라는 설명이 있길래 이걸로 답변을 달았는데, 이걸로 해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는 걸로 봐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해도 일반적으로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노트북에 있는 어떠한 그 그래픽 카드와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다양한 경우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오류가 없는 학생도 있을 거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놀드의 시스템에 레이거스 3ds max map support라는 걸 키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뭐 깊숙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주로 이제 쓰게 되는 게 UVW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자, 플랜이 이렇게 노이즈를 줘갖고 이렇게 굴곡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U와 V라는 축이 있는데, 자, 오브젝에서 XYZ라고 하는 3차원 오브젝이 있잖아요. X축, Y축. 이거와 구별 짓기 위해서 알파벳 A, X, Y, G 앞에 있는 세 개의 알파벳, 즉 U, V, W를 매핑에 관련된 좌표계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례가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브젝은 X, Y, G고 매핑에 관련된 좌표계는 X, Y, G와 차별을 위해서 UVW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는 즉 X를 얘기하고요. V는 Y를 얘기하고요. W는 입체, G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UVW 그러면 매핑에 관련된 거구나. XYZ 이건 오브젝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UVW가 어떤 XYZ가 약자가 아닌 것처럼 UVW도 약자가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화면에서 박스 하나, 스피어 하나, 실린더 하나, 그 다음에 플랜 하나, 이렇게 4개의 기본 오브젝을 만들었어요. 자, 이 기본 도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리 만들어진 도형들, 스탠다드부터 익스텐드까지 보면은, 선택해서 보면 여기 보면 Generate Mapping Coordinate, 코디네이트를 줄여서 이제 COOD라고 써있는데, COOD라고 써있는데 좌표계란 뜻이죠. 매핑 좌표계를 생성할까라는 건데, 이거 일단 몰라도 된다 그랬죠.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얘를 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각각의 오브젝에 맞는 최적의 매핑 좌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매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 이건 안경 닦는 천인데요. 이러한 천에 대한 질감을 요거를 요 플랜에다가 집어넣는다면 이 플랜 형태에 맞게끔, 자,
여기에 이게 플랜이라 아무것도 없는 플랜이라 치십시다. 이 플랜에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플랜에 가장 잘 맞는 건 이런 플랜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매핑 좌표계라는 얘기입니다. 이 플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매핑 좌표계는 플랜이에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요거 불빛 비추는 랜턴 프레쉬인데, 이 프레쉬에 가장 잘 맞는 매핑 좌표계는 만약에 이와 같은 재질을 여기다 준다 그러면 실린더에 제일 잘 맞는 매핑 좌표계는 이와 같은 돌돌 말아주는 실린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매핑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오브젝은 이와 같이 자기 형태에 맞는 좌표계라는 것을 별도로 가져야지만 이렇게 질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공 같은 경우는 공 모양에 가장 유사한 스피어 형태의 좌표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박스는 정육면체를 전부 에워쌀 수 있는 박스 형태의 매핑 좌표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핑 좌표계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박스, 그러니까 플랜부터 할게요. 플랜, 실린더, 스피어, 박스, 이렇게 네 개의 타입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변형된 타입들이 더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스탠다드에 있는 콘 보면은 콘에 맞는 매핑 좌표계를 별도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튜브에 맞는, 그러니까 튜브라고 하는 기본 좌표계는 없어요. 그러나 맥스에서 튜브라고 하는 기본 도형을 제공을 하면서 이거에 맞는 별도의 매핑 좌표계를 튜브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박스부터 텍스트 플러스까지 다 자기 모양에 맞는 도형을 갖고 있다. 도형에 맞는 매핑 좌표계를 갖고 있다. 익스텐드는 익스텐드대로. 여기 보면 챔프 박스, 오일 박스, 오일 탱크, 호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의 매핑 좌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죠. 이 네 개밖에 기본적으로 없는데 이 네 개 외에 다른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편의상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 도형 모양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에디폴리나 뭐 여러가지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모양을 변형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변형시킨 오브젝트의 매핑 좌표계는 뭘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변형된 어떠한 매핑 좌표계로도 단 하나의 매핑 좌표계로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오브젝트는 도대체 뭘 써야 되냐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것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는요, 하나의 매핑 좌표계를 갖는 게 원칙입니다. 즉 하나 이상 2개, 3개, 4개를 가질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옵션을 통해서 갖긴 하지만 하나의 오브젝트는 하나의 매핑 좌표계를 갖는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젠 몇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러한 자기 오브젝트 모양을 벗어났을 때, 박스를 시작해서 혹은 실린더를 시작해서 몬스터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로봇을 만들었다, 혹은 차를 만들었다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매핑 좌표계를 어떻게 얻어내야 되느냐, 이게 모델로서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스킬이에요. 즉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와 그 모델에 맞는 매핑 좌표계를 잘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모델러의 역할이란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터가 역할을 한다. 애니메이터는 리깅과 동작을 잘 만드는 게 또 애니메이터의 역할이겠죠. 최근에는 애니메이터와 리깅만 전문으로 하는 리거가 따로 분리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분리가 됐고, 게임 업계에서는 분리가 된 데도 있고요, 같이 겸하는 데도 있고,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좌표계 기본으로 있는 거에 질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매트리얼 에디터를 엽니다. 매트리얼 에디터 열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너럴에 피지컬 매트리얼 배웠죠? 오늘도 계속 요거를 쓰도록 할게요. 자, 피지컬 매트리얼 하나 가져왔고요. 얘를
여기다 줬습니다. 박스에다. 자, 일단 렌더 한번 해보죠. 자, 아노드로 되어 있고, 이 퍼스펙티브 뷰를 계속 렌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뷰를 언제든지 렌더해 달라 락을 걸고요. 자, 640에 480 그대로 놓고 렌더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바탕화면을 렌더해서 바탕화면 environment로 가면 바탕화면은 이제 하얀색으로 바꿀 수, 여러 가지 컬러로 바꿀 수 있는데, 컬러 혹은 다른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데, 바로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있어요. 컬러가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이 나온 겁니다. 이 컬러를 화이트로 만들게요. 얘를 클릭해서 화이트를 놔도 되는데, 밑에 화이트 컬러가 있죠. 그래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떨궈도 됩니다. 카피로. 그러면 화이트가 되죠. 자, 이렇게 화이트가 됐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 이름인 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 공인 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예. 어디를 클릭했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자, 프리셋 그냥 매트를 할게요. 무광. 예, 무광으로 놓고 컬러는 지금 파란색으로 디폴트 값이 바뀌었는데, 자, 이게 아니라 이제 텍스처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텍스처 어디서? 여기서 가져와도 되는데요. 이쪽에서 여기서 직접 들어가는 것도 편해요. 자, 베이스 컬러죠. 베이스 컬러가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컬러를 쓸 게 아니라 텍스처를 집어넣고 싶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빈 박스를 클릭하면 새로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 브라우저에서 Maps, Material 안에 맵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현재 보이는 요거는 Material이에요. 그리고 이 Material 안에 굉장히 많은 뭔가가 있죠. 베이스 컬러라고 하는 맵이 있는 거예요. Transparency라고 하는 맵이 있고, Surface Scattering이라는 맵이 있고, Emission이라는 맵이 있고, 다 맵이에요. Material 안에 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맵을 골라야 된다. 자, 맵에서 아놀드에서 안 고르고 그림 파일, 비트맵 파일을 불러오고자 할 때는 아놀드가 아니라 제너럴을 열면 있어요. 제너럴에 빈맵을 더블 클릭해서, 자, 폴더가 열리면 수업 시간에 사용할 거는요, 맵스가 셋업 되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 텍스처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가로 열고 X86은 32비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그 시스템들은 64비트로 셋업이 되기 때문에 64비트 프로그램들은 그냥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하는 폴더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즈로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이 오토데스크 거죠. 오토데스크로 들어가서 맥스 2018로 들어가면 Maps라고 있어요. Maps, M-A-P-S. Maps로 들어가서 열면은 또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서 ADSKMTL, Autodesk Material의 약자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재질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축, 인테리어 이런 거에 관련된 재질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Brick Weave Running Curve 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질이 그 비트맵 파일인데, 얘를 쓰겠습니다. 뭐 다른 걸 써도 상관없어요. 자, 오픈. 플레이트가 간 거예요. 자, 렌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재질이 여기에 박스 육면체에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뷰폴트에서 미리 못 봅니까? 볼 수 있어요. 뷰폴트에서는, 자, 얘를 미리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이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 뷰폴트에서 현재 재질을 보여주세요 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입니다. 예. 박스에 제일 잘 맞는 박스 매핑 좌표계는 박스예요. 박스 타입이에요. 박스, 실린더, 스피어,
플랜 요 네 개가 기본 매핑 좌표계라고 그랬죠. 근데 맥스는 기본 도형과 익스텐드 도형에서 그 모양에 맞는 별도의 좌표계를 다 제공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는 껐잖아요. 끄고 한번 렌더 해볼게요. 자, 꺼져요. 얘를 끄면 얘가 안 나와요. 근데 얘를 끄고 이걸 다시 이렇게 부여하잖아요. 지금은 얘를 처음에 만들고 했으면은 만들었을 때 얘를 강제로 끄고 재질을 부여하잖아. 그럼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자동으로 다 켜져요. 자, 이게 박스였어요. 자, 다 집어넣어 볼게요. 다 선택하고 나머지 3개 여기서 우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선택된 모든 거에 이 재질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자, 요게 공 모양이에요. 공에 제일 잘 맞는 Sphere 타입의 매핑 좌표계입니다. Spherical UVW Mapping Coordinate이라 불러요. 자, 위쪽과 아래쪽 마음껏 그 정점이죠. 뭐 지구로 얘기하면 남극과 북극 거기는 이렇게 몰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실린더 옆면은 문제 없는데 위에면과 아랫면은 이게 텍스처가 밀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포트폴리오를 내면은 그거를 검수하는 그 실무자들은 그냥 직업적으로 바로 알아차려요. 아무리 사소한 작게 돼 있는 오브젝트도 저기 밀렸네 하고 바로 압니다. 저기 밀렸네 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포트폴리오 탈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오브젝트는 실린더 타입 제일 잘 맞는 거라는데 왜 이래? 이제 보완이 필요한 거죠. 자, 플랜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는요, 거기에 맞는 좌표계를 고유로 갖고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밀리냐면요, 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이런 그 그림은, 재질은, 강의실에서 우리가 그 강의를 할 때, 천장에 붙어 있는 프로젝터 있죠. 프로젝터에서 영상이 나가면서 스크린에 투영이 된 큰 화면을 보고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프로젝션이에요. 즉, 프로젝션 개념입니다. 얘가 여기 실린더 타입 오브젝트에 갈 때 영상이 이렇게 쭉 가갖고 플랜이면은 플랜으로 그냥 딱 쏴주는 거예요. 얘는 실린더 타입이니까 프로젝션이 가면서 실린더에 맞게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박스는 박스대로 육면체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고, 스피어는 스피어대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안 맞으면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프로젝션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오브젝트 모양과 매핑 좌표가 맞지 않으면 저렇게 밀려버려요. 우리 프로젝터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 하얀 옷을 입고 서 있으면 평면으로 된 데는 그 영상이 그대로 잘 나오지만 이런데 이렇게 몸이 꺾어지는 이런 둥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영상이 쭉쭉쭉 밀려나가요. 프로젝터 앞에 서도. 현재에서도 그렇고요. 컴퓨터에서도 그런 현상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스 선택하고요. 자, 얘 잠깐 닫을게요. 박스 선택하고 박스에서 쭉 내리면 UVW 맵이라는 게 있어요. 자, UVW 맵. 지금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박스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박스의 최적의 매핑 좌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설명을 해서 쓸게요. 설명을 해서 지금 넣은 겁니다. 박스를 시작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에딧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었다. 원래 박스 모양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이럴 때 매핑 좌표계는 박스 형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좌표계를 이와 같이 맥스에서는 UVW map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줘야만 됩니다. 자, UVW 맵을 딱 주니까 기본적으로
플랜 타입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UBW 맵을 주면. 그랬더니 윗면과 플랜 타입, 요 종이 조각 같은 종이 한 장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삐죽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위란 뜻입니다. 여기가 그럼 밑이고 여기가 좌측 우측이 되겠죠? 자, 위에서 아래로 프로젝션, 그러니까 위에서 프로젝터가 영상을 쏴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랫면은 정확히 보이는데 나머지 4개 면은 텍스처가 쭉쭉쭉 밀린 겁니다. 자, UBW 맵에 확장시켜서 뭐 기주모를 하고 있어요. 이 기주모를 로테이트로 90도 돌려볼게요. 자, 90도 돌렸습니다. 자, 이제 90도 돌렸으니까 여기서 쏴주니까 여기 앞면, 뒷면은 확실한데 아까 맞았던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좌우는 역시 밀려요. 이렇게 또 돌려볼까요? 90도 또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쏴주니까 여긴 맞는데 입면과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은 정확하게 나오지만 다른 면들은 다 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박스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박스로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 옵션 좀 볼게요. 이왕 들어갔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 모양, 얘가 어디를 쏴주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뀝니다. 밀리진 않지만 위치는 바뀌죠. 텍스처의 위치는. 그래서 이 오브젝트 모양에 가장 잘 맞게 해달라. 우리 옷 사기 전에 옷을 한번 입어보죠. 피팅룸이라고 그러죠. 피팅룸. 자, 여기서 fit 한번 해주면 이런 식으로 꽉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매트리에이터 열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4개씩 타일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8개씩 2배로 조금 더 잘게 타일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매트리얼 에디터에서 여기 베이스 컬러에 M을 다시 눌러서 비트맵 단위로 들어오면 U축과 V축으로 XY축으로 타일링이 기본으로 1 곱하기 1, 즉 원래 있는 그대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를 2라고 놓고 2라고 타입 쳐볼게요. 그러면 2개 들어가니까 여기 보이는 그 재질은 8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셋 4개가 하나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뭐 소수점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작게도 됩니다. 1에서 거꾸로 0.5 이렇게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셋은 이렇게 위치 바꿔주는 거예요. XY로. 근데 이것도 쓰긴 하는데 요거보다는 주로 여기 있는 기준호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더 능동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자, 이렇게 가능한데, 다시요. 자, 얘는 타일 11이 마음에 드는데, 봉은 타일 11이 아니라 타일을 2번씩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타일이 2가 되면 얘는 조밀해지는 거잖아요. 작아지는 거잖아요. 입자가. 자, 이렇게 각자 줄라면은 사실 동일한 재질인데 타일링 값 때문에 얘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UBW 맵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에서 여기서 고쳐서 씁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박스에 UBW 맵을 줬단 말이에요. U를 2개 주고 V를 2개 줬다. 그러면 얘만 2 곱하기 2가 됐지 나머지는 다 1 곱하기 2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스피어 볼게요. 스피어도 UBW 맵을 하나 주면 기본으로 이렇게 플랜이 들어가요. 자, 실린더, 스피어, 슈링크랩은 동그란 건데요. 이렇게 파노라마 영상처럼 이렇게 좀 왜곡시키면서 들어갑니다. 박스 타입.
그러니까 스피어 타입에 변형된 게 슈링크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는 요 사각형 단위 있죠? 그거 단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각형 단위로 하나하나 다 들어갔죠? 네. 뭐 요 정도만 알고 해서 XYT UVW 몰라도 되고요. 스피어가 가장 적당한 거고, 얘도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타일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얘도 움직일 수 있고, 여기 있는 크기도 임의로, 좌표계의 크기도 임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피팅이 필요하면 피트 해주면 되고요. 자, 실린더는 기본적으로 있는 매핑 좌표계로는 위아래가 이미 밀렸기 때문에 얘한테는 반드시 수정을 봐줘야 돼요. 자, UVW 맥을 하나 주고요. 실린더로 바꿔도 똑같아요. 단 캡이라고 하는 걸 키면 윗면 아랫면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캡. 자, 어때요? 이제 밀리는 게 없이 윗면 아랫면이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자, 얘도 타일 값 적용되고요.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UVW라고 하는 것은 XYG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매핑 좌표계는 UVW라는 걸 쓰고 있고, 이거는 오브젝의 XYG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각 오브젝에 맞는 최적의 좌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모델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는 거. 그리고 모든 텍스처는 이와 같이 프로젝션 개념이기 때문에 오브젝 모양과 맞지 않으면 이렇게 쭉쭉쭉 밀리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로화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작은 부분들은 조금 처음에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다 좌표계를 맞출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27분이 됐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박스에 그 어떤 나무 그 타일 질감이 들어갔는데 육면체에 전부 동일한 타일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박스를 150, 150으로 정육면체로 만들고요. 이 정육면체가 주사위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주사위고 주사위에 해당하는 그 구멍 뚫린 부분, 점을 매핑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모델링으로 안 하고. 그러면 6면이 전부 다른 재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6개의 그림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개를 쓰건 아니면 하나를 쓰건 각각 면마다 어떻게 다른 재질을 부여하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쓰면서 이제 모델링에 재질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매트리얼을 써서 뭐 금속 질감 아니면은 뭐 청동, 유리 뭐 이런 걸 할 때는 매핑 좌표계를 몰라도 돼요. 그런 재질 자체를 쓸 때는. 근데 질감 자체가 어떤 그림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라고 할 때는 매핑 좌표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조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는데 그 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이것을 다음 학기에 다른 과목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Substance Painter, 일명 3D 포토샵이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그 작업을 예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많이 쓰긴 있지만 모든 회사가 이 프로그램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쓰지 않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나 그거 없으면 못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능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unwrap이라고 있어요. 자, unwrap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unwrap이 뭐지? 우리 랩 산다라고 하죠? 그 음식 주문하면 랩으로 막 칭칭칭 가면서 오잖아요. 그게 랩이에요. 포장하다는 뜻이 감싼다는 뜻입니다. 자, unwrap이니까 포장한 거를 뜯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unwrap UVW는 박스 형태로 돼 있는 UVW 좌표계를 전부 펼쳐서 종이 위에 그림처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까요? 야, 대충. 자, 박스라는 이 입체를 그러니까 UVW 매핑 좌표계를 unwrap, 펼친다는 얘기는 지금 비례 하나도 신경 안 쓰겠다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펼친다는 얘기예요. 종이에 이렇게 펼쳐서 그린 다음에 얘를 잘라고 접으면 박스가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랩핑한 것을 다시 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본이 있죠. 지구 본을 지도로 만들면 지구본 자체를 쫙 펼쳐갖고 꾹꾹꾹꾹 눌러서 평면으로 만들어지는 게 지도잖아요. 그것도 unwrap이에요. 그래서 unwrap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unwrap UVW예요. 자, 여기서 똑같아요. vertex, 엣지, 폴리곤. 예, 이거 하나하나가 폴리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select by 그 옵션이 켜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디폴트로 켜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셀렉트하면 현재 6개 면이 다 선택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돌려볼게요. 어때요? 뒤에 있는 3개 면은 선택이 안 됐어요. 즉, 보이는 거 이상 선택 안 해요. 즉, 뒤에 있는 면은 무시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왜 그러냐?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그노 백페이싱. 뒤에 있는 면은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시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걸 끄고 이렇게 해야지만 6면체가 다 선택됩니다. 그래서 얘를 켜야 될 때와 켜지 않아야 될 때 잘 선택하면 됩니다. 자, 선택하고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일단 기초적인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오픈 UV 에디터라는 걸 엽니다. 열면 또 하나의 윈도우가 열리는데요. 현재 여기서 선택된 6개의 면이 차곡차곡 쌓여갖고 6개 면이 그대로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자, 이것을 이 새로 열린 이 창에서 매핑으로 가면요. 플랫 매핑이라고 있어요. 평평하게 하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입체적인 것을 다 펼친다라는 의미와 같죠. 플랫하게 자 평평하게 하겠다라고 선택하면 자 옵션 기본값 유지하고 오케이 하면 6개의 면을 전부 이렇게 펼쳐냅니다. 하나, 예. 얘는 요거고요.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예요. 언두하고 언두 상태에서 자 플래튼이 뭔지 알았죠? 자 노멀 매핑은 또 뭘까? 디폴트로 놓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요. 아까 노멀 매핑 할 때 이 옵션이 프론트 백 매핑이었어요. 즉 이 프론트에서 이 프론트 방향에서 프로젝션을 해갖고 프론트와 백 이 면을 중심으로 나머지 4개 면을 전부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개처럼 보이지만 3개씩 합쳐진 겁니다. 예,
선택했더니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렇게 했더니 3개씩이 아니라 얘 따로 앞에 보이는 백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를 선택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노멀 맵핑이에요. 사실 나 같은 경우 노멀 맵핑은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자, 언두하고 다시 선택하고 맵핑에서 unfold, fold 접다죠. 종이를 접다, folding paper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folding paper 접은 걸 편다가 바로 또 unfold, unwrap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unfold mapping. 자, 디폴트 값 그냥 놓고 OK 하면은 어때요? 자, 오른쪽 right, 오른쪽 면, 밑면, left, 위에면, 앞에면, 뒤에면. 자, 이렇게 6면체를 쫙 펼쳐줘요. 내가 원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언랩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UBW 맵을 다 평평하게 펼쳐갖고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간단한 오브젝트에서 점점점 복잡한 오브젝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요거를 이제 그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